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여수 출신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잔뜩 긴장하는 등 벌써부터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특혜 의혹이 제기돼 온 마동저수지 음악분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 8월 말까지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흥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맛비의 양이 해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00여 곳의 섬을 직접 찾아다니며 13권의 책으로 펴낸 연구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섬 전문가의 관심은 섬 지역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대선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공공기관 특혜 취업 의혹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지난 총선에서 여수갑 예비후보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제보라며 공개한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수 갑치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충격파는 더욱 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꼬리 자리기식 사과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였던 문준용 씨의 공공기업 특혜 취업 의혹. 한 달여 만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국민의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의 해체를 요구했는데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맹비난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성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나 나올 법한 정치 공작. 새정치가 공작 정치로 막을 내렸다며 당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무원, 사면 초과에 빠진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과 문준용 씨 특혜 채용 모두를 수사하는 특검을 역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물타기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오히려 그보다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 협상 과정에서 원내 캐스팅 보터로서의 힘이 크게 약해진 상황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선거 공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1년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도가 이제 바닥권인데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제가 강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 지지율 급락으로 절치부심 중인 국민의당이 조작 파문으로 도덕성에까지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조작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전남도당은 잇따라 국민의당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서에서 국기문란 범죄를 30대 청년 당원과 청년 최고위원 단 2사람이 대선 막판에 선거 공작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검찰이 배후를 철저히 가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을 일개 당원의 일탈로 몰고 가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상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공사 선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월부터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 설계를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결정하고 투명한 선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업체 입찰 참여 공고 기간도 너무 짧아 제안 서류 작성 등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1차 연장에 이어 오는 8월까지 재연장해 공정한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끌어오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부터 끄는 식의 대책으로는 일상화되는 가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았던 농업용 관정 개발 현장. 예상보다 지하수 양이 적게 나오면서 결국 작업이 중단됐고 흙으로 덮였습니다. 가뭄 긴급 대책으로 자치단체마다 관정을 새로 뚫고 있지만 실패가 잦습니다. 중형 관정은 하루 100톤, 대형은 200톤가량의 물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하수가 고갈됐거나 염도가 높아 농업용수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되지라고 걱정은 되는데 우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음이 그러네요. 하나는 또 살리고 보려고 또. 급기야 군사작전에 쓰는 중장비까지 농촌 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관정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부대 장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신규 관정 개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 전 만들어놨던 관정을 고쳐 쓰는데 또다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양수 장비가 고장났거나 전기줄이 끊긴 채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섬 지역은 100억 이상씩 들여 안방까지 뚫어 관정을 만들었지만 물 부족과 짠물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관정은 26만 1000여 개에 이르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숫자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수리계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가뭄이 안 들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고. 한계를 보이는 관정 사업이나 마른 저수지 준설보다 근본적인 물 확보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번 가뭄 속에 168억여 원의 대책비를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젯밤 고흥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가뭄 해갈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6월 현재 관내 저수지 270여 곳의 평균 저수율은 34%로 어제 하루 고흥군에 평균 52mm의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지만 과영면 166mm, 금산면 8mm 등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장마철 기상 여건에 따라 해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고흥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과영면과 점안면을 중심으로 도로 침수 등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은 고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이어진 고온 현상과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고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돌발성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런 현상은 올여름 자주 발생할 전망이라며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까지 고흥에는 165.7mm의 비가 내렸지만 여수는 2.3mm에 그쳐 지역적 차이가 컸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국에 450개의 섬을 탐방한 섬 전문가가 이를 13권의 책으로 출간해 화제입니다. 최소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가 고향인 이재현 연구원. 대도시에서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여수 백야도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섬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25년 동안 섬 탐사에만 매진해 전국의 섬 447곳을 3번씩이나 찾아다니며 기록한 책 한국의 섬을 출간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48개 섬 등 전국의 섬을 소개하는 13권의 책에는 그의 인생 2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섬의 역사, 문화, 인문, 사회, 지리, 민속, 인프라, 여행지 그런 종합적인 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씨는 섬을 돌아다니며 열악한 현실을 보고 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임채욱 교수와 함께 지난 5년간 진행했던 섬 복지 프로젝트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해 섬 지역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그의 또 다른 바람입니다. 이재원 연구원이 섬 복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를 주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뼉을 같이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이번 정권 임기 내에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뱃삭이 시외버스 4배, 5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도저히 섬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이제는 섬 관련 어플을 만들어 섬 문화 콘텐츠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이재현 연구원. 섬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버려진 철로 터널이 매신와인을 내세운 와인 동굴로 새로 조성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나르샤 관광개발이 모두 60억 원을 들여 광양읍 용강리의 석정 1터널 내부 공사에 들어가 카페테리아와 와인 시음장 등을 갖춘 와인 동굴을 다음 달 7일 개장합니다. 시는 매실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 동굴이 완공되면 지역의 관광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인기가 높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세관이 수출입업체 경영자를 대상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인 AEO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세관은 오늘 오후 2시 여수세관에서 국세청 AEO 전담팀을 초청해 관내 수출입업체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소개와 공인신청 절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게 되면 검사와 절차의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헬멧 씌워주기 행사가 광양 지역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는 오늘 오후 광양읍 칠성리 북부 로터리에서 광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식업과 퀵서비스업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헬멧 씌워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에게 헬멧 100여 개가 무상으로 제공됐으며 지난 21일과 26일 여수와 순천에서도 관련 행사를 펼쳤습니다. 포스코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